그 저희가 볼 건데 아마 오전이 이번 전시에 아마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봐도 어떤 기계인지 뭘 하는 기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잠깐 우리 연수장들이 설명하는 거 듣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 분야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개발 고도화가 많이 진행됐고 물론 이제 새로운 부분도 있지만 디지털 나래온 빼고는 이제 혁신이라고 할 만큼 이제 많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기본적으로 서스테이너블과 서큘러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탑재되고 배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디지털 나래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전해가고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혁신이 이제 곧 마무리 단계 그래서 이제 여전히 조금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데 디지털은 잠깐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 게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커마다 서로 다 나오는데 장단점을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DTP 하면 인터넷으로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았어요. 가격은 통념없이 비싸고 인터넷 너무 비싸고 너무 늘리고 생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존 대비해서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들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생산성,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코스트라든가 이제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더 서스테이블하고 이런 것들을 원래 얘들은 태생 자체가 이제 컴퓨터 기기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용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얘들이 디지털 프린팅, 그러니까 디지털 나눔에서 스마트하고 이제 지능화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도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은 요즘 워낙 대세가 서스테이너블이라고 가지고 원래 얘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이 서스테이너블인데 이거를 좀 과하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화전사를 우리가 물을 안 쓰니까 우리는 서스테이너블이야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 성화전사는 사실은 퀄리티 좀 떨어지는 부분이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DTP는 크게 전사 다이렉트가 있습니다. 종이에 찍어서 트랜스포하는 폴리에스터인데 폴리에스터가 범용적이고 나일론하고 코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제한이 원하는데 범용적으로는 폴리에스터가 가능한데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얘는 아웃도어나 이런 쪽으로는 쓰는데 그 퀄리티를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채도나 고심색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많이 발전해 왔는데 단가가 싸고요. 다이렉트가 가장 품질이 좋고 이제 가장 이제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런데 소재도 따로, 잉크도 따로, 반응성, 산성잉크, 전처리도 따로 해야 되고, 열처리, 후처리, 수세 다 해야 됩니다. 너무 불편하고 서스테이블, 그리고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싫어요. 그래서 알료를 많이 접근해 왔는데 알료를 보니까 색상, 결례도, 터치 세 개 중에 2개나 만족하면 한 개가 안 돼요. 계속 그랬습니다. 이게 첫 바퀴 돌았어요. 터치 만족하면 내구성이 떨어지고, 내구성 만족하면 하드해지고, 발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이제 다이렉트하고 거의 동등 수준이다. 이제 그건 좀 과하고요. 동등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부터 앞으로는 알류가 굉장히 많은 마켓셔를 커버할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가 없어지진 않지만 다이렉트가 줄고 소위 하이 퀄리티 일부분만 이제 다이렉트로 가고 나머지는 알류 위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포닛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사가 있는데 얘가 알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료는 기본적으로 후처리가 필요 없고 이제 수세가 필요 없는 대신 바인더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인더를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서 잉크젯으로 바로 토출하고 바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 작업하는 걸 독점으로 특허로 걸어놨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앱손이나 뭐 이제 교세라 같은 회사들이 이걸 바로 장착해가 나왔어요. 준비만 다 했는데 특허 끝날 때가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거 하고 유연제 처리해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4년 전에는 32헤드가 이제 대세였어요. 거기까지가 개발이. 우리 32헤드까지 개발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70, 120 막 헤드를 막 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피카노를 어제 초음속 속도 이 부분도 가격이 왜 비싸냐? 초음속 정도의 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이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32헤드 우리나라 DJI DJI도 32헤드가 안정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 정도 관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오려면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회사는 DJI, 디젠 물론 미국, 일본 회사에 비해서는 이제 회사 규모나 투자 펀딩이 워낙 열악해서 좀 작지만 그리고 조선일 부회장님 계실 때 DJI가 좀 예산 지원받아서 기술 헤드 빼고 다 내재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2회를 넘어가지고 오늘 이제 출시되는 걸 보니까 레지아니가 72헤드까지 오늘 진짜 아마 운용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72헤드까지 이제 한번 보이겠다. 근데 72헤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싱글 패스가 분당 80에서 120m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분당 80, 120이니까 이 정도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한번 눈을 깜짝거리면 120m, 100m, 뭐 수십 m 싹 날아버리고 정지시키는데 10초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 30m가 자동으로 날아가 버리고 있어. 그래서 그냥 단순 아이템이나 대량 아이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는 멀티패스 중에서 72는 분당 20m. 근데 아시다시피 분당 20m가 느리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로타리로도 분당 20m, 실제로 40m도 분당 20, 30m밖에 안 찍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느리지 않다. 그리고 가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DTP가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중진국이라 중진국 조금 밑이라고 봤습니다. 미국, 일본, EU가 압도적 선두로 그 다음에 중국의 홍하 오늘 홍하는 이제 홍하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그 옛날에 도요타가 렉서스라는 이름하고 완전 차별하듯이 홍하는 아텍스코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절대 중국 회사가 근처에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중간. 근데 여기는 정부에서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DJI, 디젠 그 밑으로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도 유럽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근근히 헤드 빼고는 내재가 어느 정도 됐고 헤드도 아마 지금 전기 쪽 관련된 디스플레이 올해 아마 그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삼성하고 이런 데서 많이 붙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료 쪽이 가장 이제 핫 이슈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얘가 전처리 외에도 가공 쪽으로 아마 많이 될 것 같아요.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쓰고 이런 깨끗한 공장에서 딱 들어오면 전처리 바로 해서 찍어서 바로 후광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뭐 어제 보니까 IR 가공 그래서 군복을 찍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아마 안 보여줄 뭐 오늘은 이제 오퍼레이팅은 잘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그 군복은 이미 시연을 하고 있고요. 항균 있고 발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헤드를 값싼 헤드를 써가지고 고장도 잘 안 나는 내구성이 좋고 값싼 헤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습식 없이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그리고 중국에는 묵직하게 나염을 얘를 친형 솔리드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타리 헤드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탑재를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를 시켜가지고 찍고 돌아와서 찍어가지고 얘를 그 나염 장비를 왜 프린팅을 찍는가 이제 상상이 안 가지고 중국 애들이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굉장히 확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닛에 대한 부분들은 이 특허가 풀림으로 해서 안료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회사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레지아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적인 게 70회드 보석 설비 나머지 전반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상향 표준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분에서 특화된 아이템들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헤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러워서 포기했는 게 헤드입니다. 왜냐하면 한 50조, 100조 해가 내가 혼자 먹으려면 한번 할 수 있었는데 교세라, 앱슨, 디마틱스, 후지 너무 뗀뗀한 회사들이 한 20, 30조 가지고 나눠먹게 하고 있으니까 더러워서 포기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3대 헤드 메이커 앱슨, 교세라, 후지 중에서 교세라가 올해부터 DTP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전시회에서 참여를 했고요. 여기도 이제 대세가 안료 프린팅 쪽으로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전반적인 이슈고요. 5월은 7월에 관련된 부대 장비, 그 다음에 기존 전통 나염 시스템 설비, 그 다음에 잉크 염료 조제, 뭐 예를 들어 루돌프 다이스타 같은 염료 조제 케미컬 회사고 사실 이분들은 카탈로그만 딱 놨기 때문에 가봐야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 설비 쪽에 같이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회사들이고 디지털 나염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헤드, 잉크, 전철이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고 얘들이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한번 쭉 둘러보시고 시연 도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에 오타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 디지털 라인 뭐 기계는 사고 염료에서 말을 다 씌운다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저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거 테스트할 때 2000년도에 잉크 피곤한 거 30만 했거든요.
네. 지금 중국 잉크 얼마냐면 킬로그램 5,000원 해서 만원 매를 해요. 그래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물 속에다가 파우더 염료는 고형물이라도 많지. 얘는 이제 굉장히 이제 물론 얘는 고순도로 이제 립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액상 잉크. 예, 잉크 안에 그러니까 솔벤트 안에 여러 가지 첨가제하고 고순도 염료 이제 정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건들 그런데 PK에서 원가는 보다 훨씬 싸죠. 근데 이제 퀄리티 QC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되고 HP가 왜 프린터를 그렇게 싸게 하겠습니까? 잉크가 엄청나게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도 남는 게 이거보다 안 되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다이렉트 쪽에 영업과 하고 있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릴 때는요 모나리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원단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모나리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종류 같은 경우에는 크기 상당히 크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단 쪽에서 많이 쓰시는 원단들을 150호 원단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최대 3.4m까지 대폭 원단을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텍스타일 쪽에서 치환이 있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침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인치를 많이 쓰거든요. 100인치 원단에서 충분히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홈텍스타일에 활성화되어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터키라든지 중국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국내 시스템 같은 경우에 60인치에 맞춰가지고 원단에 대한 전철이랑 수거하기 다 세팅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100인치에서부터 3.3m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장비 쪽 그리고 원단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출력하는 원단은 면 원단입니다. 면 100% 원단이고 Nothing is clogging your picture.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직접 분석해가지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없습니다. 바로 We have to 한 다음에 열 부착하시고 produce our printing effect. We have the technology of our printing. Why should I put in a guy and externally it will be clogged? Then my now 2 months is clogging of your printing. Your printing head is 4,000. 그런데 모나리자 24,000. 24,000이라는 거는 히트 개수를 이야기해요. 24개 헤드가 세팅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국내에 많이 세팅되어 있는 장비들은 8칼라 세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CMYK, 오렌지, 레드 컬러 그래서 8칼라가 기본인 거지만 조금 더 고품질과 다양한 컬러, 다양한 발색들을 내기 위해서 8칼라 외에 추가적으로 4가지 컬러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면 같은 경우, 소주원 같은 경우 뱃살 프린팅을 진행하시다 보면 앞면만 나오고 뒷면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TV를 써가지고 소주원 같은 경우도 앞면이랑 뒷면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면도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산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저희 수업 모나리자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고객사분들이랑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고객사를 보냈는데 국지라든지 블레어 그리고 그런 리뷰도 같은 모든 브랜드에서 랩선이랑 장비가 아니고 실크랑 주력품 일단 이틀에 대해서는 저희 장비가 고품질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그 장비는 좀 더 고품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저희가 잘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단 위에 프린팅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단 위에 금박, 손박, 메탈, 레진 같이 특수하게 3D 느낌 나게 출력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양끝에 금박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 모티브 사이사이 보시면 금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동안 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디자인이랑 조합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프린팅을 하고 디자인 프린팅을 하고 거기 위에 직접적으로 메탈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동안에는 디자인에서 조명이 안 됐던 기능들이 저희 프린터를 가지고 재현을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샘플들은 저기 뒤에 가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샘플들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비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역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산성 있고, 폴리 같은 경우에 분산이 있고, 사용하는
사용하는 원단별로 잉크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가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면이랑 시트랑 나일론을 한 번에 다 출력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고객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비가 이 장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장비에 산성과 반영성이니까 세팅이 쉽게 쓰기 때문에 면과 시트랑 나일론을 한 개의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아날로그 프린팅을 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프린팅 시작을 하실 때 이 장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구 쪽에도 이 장비가 많이 되고요. 안산과 양주 쪽에도 현재 이 장비가 제일 많이 구매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상태에서 일단 시트 상태에서 Ah, ok, quindi prima deve essere allora in teoria c'è gente che dice che non riapriamo. Guarda, che corri di dietro. 그래서 컨트롤하시는 원단들이 중에서 기존에 염색이 안 됐다든가 프린팅이 안 됐다든가 그런 원단들은 이 장비 쓰시게 되면 다 틀어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원단을 틀어갈 수 있게 선물되기 때문에 이 장비 아까도 부탁드리고요. 가장 긴장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1시간 안에 그럴 경우에는 다 외주를 줘가지고 아웃식으로 생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컴팩트관리 아니면 장비가 여기로 출시되면서 이러한 것을 아니면 브랜드 컬러 아니면 대학교 패션 컬러티스 관련된 학교에서 이 장비에 세팅시키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원단이든 세팅을 시켜가지고 샘플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컴팩트한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생산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굳이 공급된 작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안에서 모든 샘플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고요. 여기서 샘플 작업이 공급이 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 장비라든지 이 장비 쓰고 있는 공사 쪽에 메인으로 씌우는 거예요. 샘플 장비, 이 장비 쓰는 거고요. 메인은 장비나 장비 소가되어 있는 그동안에는 샘플 작업하고 본인들이 만약에 장비가 없다. 이거 어떻게 버리면 최소 필수 시차를 만들어주잖아요. 본인들이 이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샘플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망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솔루션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가보시게 되면 장비랑 헤드랑 잉크랑 소프트웨어랑 다 각각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앱송 헤드 아니면 고세라 헤드, 리코 헤드 각각의 장비별로 다른 헤드를 쓰는데 앱송 같은 경우에는 헤드, 장비, 잉크,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체 헤드를 쓰는 거를 저희 회사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ultra 시스템입니다. ultra 시스템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헤드오피스는 서울에 있고 실제적으로 생산한 공장을 들고 있으면 굳이 일일이 비용까지 가는 필요 없이 소프트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디자인 파일을 올려놓고 디자인을 서울에서 바로 출력을 보내게 되면 외국에 있는 프린터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보안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싶다든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관리할 수 있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사장님들을 제일 좋아하는 시스템이고요. 직원들은 시간이 왜 그러냐면 사장님들이 지금 못 되지만 핸드폰으로 이 장비가 지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하루에 출력은 얼마나 있는지 에러는 얼마나 생겼는지 오늘 잉크는 얼마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를 가지고 한 개의 장비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장비를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도움이 되기
일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사장님들은 전체적으로 매니징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내가 얼마나 출력을 했고 월간으로 얼마를 했고 하루에 얼마를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이 시스템은 저희랑 연관돼서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 책색입니다. SCN이라고 책색인데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샘플을 보낼 때 이런 팩터 폴러칩을 보내요. 팩터 폴러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샘플 폴러를 보내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하냐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색깔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색깔이 실질적으로 출력을 했을 때 그 색깔이 안 나와요.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이에 출력하는 거랑 원단에 출력하는 게 색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책색기입니다. 책색기를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색깔에 대한 LEB 값이 자동적으로 되고요. 이 자동적으로 포트란 시스템으로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돼 있고 만약에 내가 출력하고 싶은 원단이 면이다 아니면 시트라면 그 원단의 최대한 비슷한 컬러를 찾아가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분들이 컬러 작업하고 매칭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이런 시스템키와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한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게 작업하고요. 이게 다른 게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면이랑 실크랑 두 가지 컬러 같이 매칭을 하고 싶어. 그러면 원단이랑 다르기 때문에 색이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책색기를 이용해주게 되면 이 원단과 실크 원단의 가장 비슷한 색을 찾아가지고 프린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에서는 장점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서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헬프,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전체 솔루션을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이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지 좀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한국협선이 2023년 서울 패션 위크랑 SS랑 서울 패션 위크 FW에서 디자이너 이상모 선생님과 패션쇼를 했습니다. 디자이너 이상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디자이너 중에서 이런 디지털 프린팅의 비율이 제일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저희가 패션쇼를 진행했던 작품들이고요. 이건 지금 우주, 그리고 프린트, 그리고 돌레라 컨셉으로 진행했던 건데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원단과 잉크가 앱소니 제품 다 이용이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회사보다도 색깔 발색이라든지 그리고 컬러라든지 결도가 다른 회사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계속 이용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같은 경우가 피그먼트를 다 출력한 겁니다. 기존의 염료 방식이 아니라 피그먼트를 출력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걸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피그먼트 잉크라 그러면 색이 많이 약했거든요. 지금은 발색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염료만큼의 발색을 요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이 정도로 지금 마무리하고 저희 그 한국앱손의 사장님 계시는데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되시는 분. 예, 저희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저는 한국앱손 부시입니다. 지원이 관심이 가까이 됐어요. 이쪽으로 아까 책색기량이 연동된 이 소프트웨어 있는 거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렌더 시스템 지원이 소비가 我々のトータルのソリューションをこれから皆さんに紹介します。 시스템을 지금 메이크닉과 포괄로 해서 되게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넘치는 사장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ぜひうちの商品検討してください。 저희 제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샘플이라든지 테스트 같은 거 원하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명함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 소개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예, 저희는 일본에서 제일 제품을 책임지고 있는 수전업 부장입니다. 밑에 있어요. 저기에 샘플로 다 디스플레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여기 있을 거라서 만약에 샘플 원하시면 아니 만져보고 싶으면 저한테 주시면 저희 부스에 오시면 제가 잡담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샘플 작업이나 지원을 많이 드리는 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강력한 질이
그게 방치고 이제 건축 사염이 되고 이렇게 감기면 끊깁니다. Cemre'ye dostluk ve canlılara saygılı çözümler sunan Tıvayn Dijital Boyama Makinesi ve Questa tecnologia che pensiamo nei prossimi anni, addirittura ritrovamento, tempo di consegna, costi e sostenibilità. 안녕하세요. 오늘 또 뵙겠습니다. 한국 그 레지아니 에이전트입니다. 어제는 또 뵈는 거 있고 오늘은 또 뵙겠는데요. 레지아니 회사는 사실 프레트하고 로타리 나연기 전문회사입니다. 역사는 한 67년대 있고 이태리 여기 근처에 있는 벨가브에 있는 공장이 있어요. 한 2만 평 정도. 이 레지아니가 나연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무릎으로는 메짜라라고 해서 수세기 그것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예글이라고 해서 양머스라이징 기계도 같은 도루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7년 동안 로타리나 프레스 일반 전통적인 나염을 하다가 이제 디지털화, 나염이 디지털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11년, 15년 정도 됐네요. 디지털 시작을 한 게.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저기 앱손에서 앱손 이제 헤드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모나리자가 시작을 했는데 이태리 꼬모 쪽에 디지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되게 저속이에요. 그러니까 헤드 기술이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시간당 10m, 20m, 30m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앱손이 헤드 맨패처러고 거기에 그 교사라라는 일본 헤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전부 다 이 앱손 교사라 이 모두가 페이퍼,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에 쓰고 있는 옥사기 있잖아요. 옥사기에 있는 헤드의 기본이 베이스예요. 거기서 이게 산업화 돼가지고 대형화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래서 저희 국내에는 1호기가 11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속도가 보통 60m, 그러니까 분당으로 따지면 분당 1m 정도의 속도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분당 100m까지 기준이에요. 저희는 분당 1m서부터 기준이 분당 100m까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분당 100m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싱글 패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계들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멀티 패스, 멀티 청소이라고 그러고 싱글 패스라고 그러면은 헤드가 가만히 있고 벨트가 돌아가요. 로타리죠. 벨트가 돌아가요. 그게 이제 싱글 패스 계획인데 그거는 완전히 고정. 그래서 이렇게 1m부터 100m까지 거의 프로덕션을 갖고 있는 그 세계에서 없어요. 그리고 사실 레자리가 디지털 프린팅에 현재는 1인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기계는 이게 이쪽에 있는 거는 면 반응성으로 되어 있고요. 폼은 3200이고요. 지금 현재 저게 저희 모듈로 들어가요. 모듈로 되고 3주 저게 분당 거기 10m예요. 여기 들어가면 분당 20m가 이쪽으로 가서 기계 속도가 좌우를 합니다. 이거 같은 헤드 수가 79개가 있고 교사를 해도 7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손이나 교사를 하나 그 나름대로 성능이 있기 때문에 멀티패스 중에 제일 빠른 성능이 있기 때문에 같은 헤드 수를 해도 속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교사가 앱손보다는 속도가 헤드의 능력이 한 3배 정도 빨라요. 그래서 여기 72헤드 가지고 이거 속도가 분당 10m. 그러면 보통 시간당 600이 나옵니다. 600.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3200에 보통 50인치, 60인치짜리 두 폭을 넣는 거라서 속도를 2배를 늘리는 건데 그게 한 달 가지고 속도를 2배 늘리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없고요. 이건 대량 생산으로 원가 절감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거는 저희 요건 한 줄짜리는 사실 국내 대천나에 벌써 들어가서 가동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대천나요. 대천. 한국에는 저희 레지아니가 한 20대 깔려 있습니다. 방림, 대천, BC, 대안,
고속 장비는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 제일 많고 전 세계 1000대 이상까지 있고 국내만 한 20대 이상. 요게 뭐 시간이 지금 30분마다 이게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보시려고 그러면 10시 30분에 돼요. 30분에 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어떻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30분 정도 되시면 오시면은 실제 돌아가는 예, 여기 그 건조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 건조장이가 10자리가 없어가지고 건조기 한 대 있는데 건조기 하나만 더 들어가면 풀셋으로 돼 있습니다. 한 10m. 이거는 수세증을 예, 필요고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건조기로 들어가야지만 건조가 말려져요. 자기가 아닌 경우는 해야 돼요. 32에다가 그다음에 72에다가 그다음에 건조기 이제 안료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 이 안에 헤드가 다 들어가 있고요. 타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보시면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가능성이고 저 옆에 가면은 이거는 그냥 많이 왔는데 아직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반응성, 탄성, 그다음에 전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다 가능하고. 폴리에스테르 가능하고. 네? 엄청 비싸거든요. 그만큼 속도가 왜냐면 이거는 말사 분당 10m에서 기계를 돌린다고 그러면 사람 주야가 2명 붙어야 되죠. 배합실 붙어야 되죠. 제도자가 붙어야 되죠. 이거 몇 사람 돌리겠어요? 배차로 10개, 2개 갖다 놓고 중도만 하면 이거 몇 사람 돌리겠어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50분 남은 장면. 그다음 다시 한번 다시 돌아갈 때 오시면은 제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오시고요. 네, 오다만 있으시면은 받을 수 있으시면 원가가 나옵니다. 에이스 수리하고 정원전 한10대 정도 원격이 잘 돼요. 예, 요새는 다 원격으로 잘 돼요. 원격으로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 들어가서 어디 보고 이렇게 갔을 저거 해서 도면이나 아니면 사진을 보내가지고 요거 점검하고 그 피드백 하면은 웬만해서 보장도 그렇게 많아요. 이게 보장이 줄여요. 전기나 이런 걸 제가 모르니까 한국에서 마그네트 간다 그러면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보장률이 있어요. 아니 한국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정되게 괜찮은데 제가 좀 그 전기가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모양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기 모양을 기본적으로 그냥 컴퓨터하는 그 USB가 달려있어요. 이게 달려있어요. 컴퓨터 바깥에서 플라스만 씹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고정해서 USB가 달려있어요. 그런 걸 다. 그리고 이거는 다이렉트고요. 이게 다이렉트라는 게 원전에서 직접 이걸 분사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게 면, 폴리 이렇게 가능성, 분산,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옆에 있는 피그먼트 형태가 다시 나오는 게 있어요. 피그먼트는 소재에 관계없이 다 위에다가 그냥 바이브라고 해가지고 피그먼트거든요. 여전까지 이런 피그먼트가 캠칼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되기는 하시잖아요. 딱해요. 근데 새로 나온 것들은 전설이도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 텐데 지금 캠칼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탈수가 엄청 좋아졌어요. 탈수는 가능하겠죠. 수고하겠습니다. 양미 보고 이제 이거는 피그먼트 장비인데요. 소재는 그게 위에서 관리 안 합니다. 이거는 피그먼트 장비고요. 센지 원단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해가지고 시워닝까지 해서 뒤에 이온제 처리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뒷공정이 필요가 없어요. 이 터치 구역에 만져보시면은 현재 나와 있는 그 피그먼트 샘플 중에서는 제일 터치가 괜찮아요. 바로 현장에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바인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퀄리티가 제일 나은 편이에요. 기계는 일반적 기계는 똑같습니다. 앞에 피딩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징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쪽에 we can change the composition. Then we would like to have
less soft, more fastness. 도착을 하는 건조기에 한번 딱 나오네. 그 뒤에 있는 고착제하고 유연제를 뿌리게 돼요. 그러고 마무리 건조하게 되면은 이 상태로 완전히 파이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 공정이 앞 공정, 뒤 공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피그먼트는 타치 때문에 그다음에 마찰 결로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찰 결로는 저희 거니까 나온 거가 4급 정도. 보통 이 옛날에 피그먼트 많아서 2등급 이하입니다. 저희가 4등급 나와요. 4등급. 그래서 지금 패션용 뭐 터치 타치에 4등급.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잉크에는 전처리에 바인다, 잉크 한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시에 뿌려줘요. 저 일반 잉크처럼 동시에 뿌려줘요. 기계적인 걱정을 주는 게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런 방식 때문에 어떤 작업이 그거는 바인다의 기술, 바인다와 케미칼 기술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면 그런 게 업그레이드 올라가면서 그 작업까지 많이 좋아져요. 지금 예전에 기존에 전통 작업도 나왔는데 센터 시에서 이거를 저는 작업이 안 나와요. 만화시 이하예요. 이거는 10더 나오는 케미칼은 다 나와요. 솔루션 다 제공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이거 공장이 다 있어요. 제조 공장이 다 있어요. 대전이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별도 시연이 필요하신 분은 30분 안에 이렇게 한번 오시면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가의 가성비라든지 굉장한 이제 그것을 들어가는 게 앱선이나 미마키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상향 분류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각각의 상대들이 특장적인 분들이 사실은 서로 다음은 그 선두주자 MS로 MS나 웨이퍼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스킵하고 가겠습니다. 정면에 왼쪽 11시 방향을 보시면 아스파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의 공항들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MS로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잠시 계시면. 저희가 7개 NS하고 RF하고 이거는 이제 알레프 먼저 보고 지금 이 RF의 특허 기술이 뭐냐면 벨트 부분에 당겨주는 부분인데요. 잉크에 따라서 그 면에 사용할 수 있는 반응성 잉크가 있고요. 호수가 변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그 나이론에 쓸 수 있는 산성 잉크가 있습니다. 잉크를 원료에 따라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피그먼트라 해서 소재에 제한 없이 그대로 소재에 그냥 인사로 프린팅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무엇이 이점이 있냐면 공정이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프린팅하고 별 고착만 시키면 다 되는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M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잉크 회사와 제조대에서 잉크 자체 내에 바인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특수한 전문 처리 공정이 필요 없이 잉크에서 프린팅한 다음에 열고착만 시키면 되는 방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브라질에 한 대 지금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S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 퀄리티 기술에 있어서 MS만이 독자적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벨트와 벨트의 커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는 시간과 그래서 가격 등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기현상, 여기 역시 마찬가지 조기현상 한 다음에 DTG 제품이라서 어디가요? 아, 그건 나감수요. 얘는 헤드가 있나? 예상이 됐습니다. DTG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안료입니다, 안료. 그래서 이제 티셔츠 면에 이 안료를 피그먼트 방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걸 재단물에 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하는 제품이 한도라는 회사 중에서는 하이 퀄리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포닛하고 대원이 유일합니다. 근데 여기의 장점은 스피드 측면에서 포닛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이 제품의 주의사항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이제 정품 스크린 방식하고 그리고 디지털 방식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베이스를 화이트를 이제 스크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를 위에다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장점은 이제 화이트 잉크가 훨씬 더 싸지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이제 프린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300장 정도 이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이 다 비슷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제 가장 독특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이라서 이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저희 유니로바 제품군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사람을 열심히 해가지고 알료 프린팅 방식으로 아예 메인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알료 눈으로 잠깐 보시고 알료 방식은 지금 보시면 대세로 가고 있는데 방식이 회사마다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전처리를 별도로 바인더를 처리하고 출력하는 데가 있고 바인더와 연결을 한꺼번에 담아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을 통해서 바인더 먼저 하고 출력하고 연결 처리하는 게 있는데 각각의 회사의 노하우에 따라서 약간의 결례도와 터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지아니 같은 경우는 터치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앱스는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은데 터치는 약간 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똑같은데 약간의 회사마다의 특징, 장점, 장단점이 있다. 근데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는 아마 향후에 부산 메이크입니다. 예, 양주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회장님이 반장님 계실 때 지원을 해서 그래서 전사 장비, 지금 보시는 전사 장비도 있고 다이렉트 장비를 지금 주력인 전 세계 달력이 가장 주력인 장비에 32헤드 장비를 예정을 했습니다. 종이하고 다이렉트 동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아까 보셨던 그런 장비의 일단은 성능이나 가격은 굉장히 싸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있으면 훨씬 더 고가 장비 신입해서 이거 쓰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신입해서 운영도 못해요. 여기도 이제 기사 장비 다이렉트 이건 종이고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장비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섬유 감사 쪽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로 커터, 나이론, 스판덱스, CBD, 와인다까지. 텍스타일 원래 익스트루다부터 그때 와인다까지. 지금 최근에는 뭐 카본 가이바, 아라비아 가이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에서는 센터가 스쿨 공부가 R&D 그러니까 수출이 한 80%나 어차피 각인돼 가지고 합니다. 설명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일정은 방사 쪽 설비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기초 쪽 한편 쪽을 소재연구원의 정보본부장님이 직접 여러 부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예전보다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상황 봐서 조금 자유롭게 독자가 나중에 버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니트 쪽을 설명해 주실 우리 소재연구원의 정부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현장 돌기 전에 미리 좀 설명드리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소재연구원의 정부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 이트마는 이제 어제부터 보셨겠지만 조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 이제 끝나고 나면서 규모가 이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이트마에 비해서도 이트관이 대략 한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지난 4년 전 이트마 때까지만 해도 소위 이제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올해는 제가 작년에 이제 뭐 다른 산업용전시회나 이런 데를 다녀와 봤지만은 그런 기술적인 혁신 쪽으로는 지금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환편, 횡편, 경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편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이제 뭐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방적에서 나오는 로빙사를 가지고 바로 편직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테로트, 바이롱, 마이엔시 세 개 기업에서 다 같이 들고 나왔었다면 이제 그쪽 영역이 이제 로빙을 구하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방적 공장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류의 기술들은 거의 이제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오더메이드 생산만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지난 전시회까지 초하이 게이지, 54게이지, 60게이지 이런 울트라 게이지 쪽을 조금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런 영역도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중남미 쪽에서 이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올리는 기본물들, 싱글스판이라든지 일반 싱글 원단들을 초고속 생산 RPM을 좀 통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싱글스판의 경우에는 대략 맥시멈 30 RPM 정도로 돌리는 생산량을 지금 바이론 같은 경우에는 특수 조직이기는 하지만 100 RPM 정도로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어NC 같은 경우에도 60 RPM 정도까지 올려서 생산량을 이제 기존 대비해서 2배 이상, 3배까지 늘리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트 원단을 건취하고 나서 일정량이 되면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니트 원단들의 경우에는 16kg에서 20kg 내외로 원단을 이제 커팅을 하게 되는데 파이런 같은 경우에는 250kg까지 한꺼번에 짜놓고 그걸 리프트로 끄집어내가지고 대량 생산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터키나 이제 동유럽권에서 유럽을 대상으로 가는 기본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편 쪽에서 좀 눈에 그나마 좀 도드라지게 가고 있는 부분이 신발 쪽 영역입니다. 자카드 영역에서 기존에는 자카드가 이제 실린더 파트에서 한쪽 면만 자카드 무늬를 내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 최근에는 안쪽 면까지 자카드 무늬를 내게 되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메쉬라든지 터크 조직에 의한 응용 조직들로 인해서 신발 쪽으로 썼을 때 통기성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술이 지난 전시회에서부터 나왔지만 얘네들이 이제 소위 품질이 좀 상향 평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조금 늘어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환편 쪽에서는 처음 이제 저도 보는 것 같은데 기계 자체에 이제 센서들을 다 달아서 원단이 어디에서 어떤 편침에서 불량이 생겼고 어디에서 무슨 원인으로 불량이 생겼고 기계가 중단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ERP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마이어에서 아직 상품화는 안 되었지만 원단을 짜면서 그 비주얼 분석을 통해서 검단까지 끝내버리는 시스템으로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진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칼마이어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측면이고, 근데 칼마이어도 이번에는 도드라지는 기술은 혁신적인 기술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그 재직이나 경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자카드 무늬를 내는 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칼마이어에서 이번에는 9가지 컬러를 이렇게 가지고 선침을 통해서 자카드를 짜면서 이제 다양한 문양들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섬유산업의 특성상 침념도 안 하려고 하고 침념을 대신에 프린팅으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칼마이어에서는 어찌됐건 염색은 하긴 하지만 선염사를 이용해서 다양한 멀티컬러를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좀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칼마이어 역시 트리코트 영역에서 일반 무지를 짤 때는 3000rpm 이상으로 충분히 생산이 가능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속도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패턴물을 짜건 무지를 짜건 거의 동일한 속도의 생산 속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부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서 기술이 이제 들어온 것 같고요. 횡편의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도드라진다기보다는 이제 퀄리티를 높였던 거, 생산의 응용성을 좀 생산 유연성을 다양화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짧은 시간에서 둘러보고 제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 각각의 부스를 가면 또 그 에이전트들께서 이제 다시 좀 더 세밀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이번 이트마이트 니트관은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이제 그 웹 기반으로 우리 생산 효율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게 진출을 했지만 거의 전 세계 종합서를 미국의 현대사 기계가 생산되는 것들을 많이 아니까 미국의 가장 특히 새로운 개발이라든지 이제 특별한 재료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니까 특히 한 가지 재료가 아니고 두 가지 재료를 복합으로 강조해서 효과를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또는 생산된 비싼 재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섞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새로운 개발을 하신다든지 그러실 경우에는 손쉽게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고 국내에서 워낙 오래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느끼실 수 있는 서비스 면에서는 혹시 궁금하신 사람이 있으면 가격은 얼마나? 가격을 이게 국내산이 모든 장비가 스탠다드 장비는 없고 궁금하시는 분들마다 또 생각하시고 최고 없는 얼마나 되고 와인을 드시는 나이 30하고 40짜리 넣어가지고 수강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리와인딩 기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제가
하고 밀도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한꺼번에 기계식으로 전자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캐리어라고 있는 캐리어 옆에 까만 녀석이 니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녀석인데 원단 안에 어떤 물체를 삽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쪽에서 제안을 하기에는 우리가 의류 제품을 만들면 태그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태그를 제외하고 NFC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생산 이력이라든지 뭐 조성이라든지 세탁 방법이라든지 이런 태그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스토어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같은 횡편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으로 횡편 시스템에서의 큰 차이는 없는데 이쪽 원단을 보시면 우리가 위편 니트의 경우에는 그 편성의 진행 방향이 위사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사 방향으로 무언가를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NFC 칩을 넣는 것처럼 쉽지가 않은데 이 원단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보이듯이 위사 방향으로 원사가 이렇게 진행을 한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자체가 기술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접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섬유를 하시는 분들은 위사 방향으로 보강사를 집어넣게 되면 일어나지 않게 소속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제품군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응용한 기술이 예전에 나이키에서 나왔던 플라이니트라고 하는 운동화 가피 원단에 운동화 끈을 엮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활용이 되었던 기술이고요. 챔피언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트렌드에서 이제 맞춰서 나오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에 대본을 쓰면서 대본이 한 2시간이 넘었어요. 대본. 비슷하네요. 대본. 대본을 간단히. 기계 대본은요? 아니. 에이전트 디자인. 그러면 다른 부분을 들렸어요? 아니. 이쪽에 있는 기계는 일단 SOS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인타자가 전용이에요. 인타자가 되는데 직물 느낌. 근데 그런 건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근데 최대 무게가 30개. 그러니까 인타자 제가를 30개까지 가능하고 기계보다 하나 업그레이드 시키면 40개까지가 가능해요. 인타자 색깔이. 근데 인타자 전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물 기계. 인조를 넣어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물이 되는 거예요. 내 밑에가 빨간색이에요. 얘가 파란색이고. 그러면 빨간색 짜고 파란색을 잘라내면 일반적으로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얘는 위치를 안 바꾸고 이 자체에서
이름이 타고 따라서 여기 와서는 쉬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거는 굉장히 제약이 있었어요. 컴퓨터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 사람이 있는 거죠. 당근실이 많이 있어요. 기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있는데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가위라는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다 깔끔하게 올라와서 나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 보시면 기존의 기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병부실이 사람이 한 번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게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안으로 18게이지 18게이지가 올라가게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만들고 가마가 4개가 있다 보니까 이 바늘이라는 게 있어요. 바늘을 깔 때 있는 이 바늘이 부러졌을 때 어디가 부러졌는지 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기계 몇 개에서 탈 수 있게 몇 번째 바늘이 망가졌다 공간이 났다 빨갛게 있는 되려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 장비가 디자인이 멀리 있잖아요. 근데 멀리 가지 않고 그 자체에서 부숴가지고 내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얘네는 다 폴타입이라 가지고 판매되는 기계는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좋으면 그럼 만드는 기계에 밀착이 되는 거예요. 밑에가 얇게 공간을 해보죠. 펀치레이스라 해가지고 얇게 짤 수가 있어요. 원단만 깔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 기업에서는 이 원단을 쓸 때는 기계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기계에서 기계를 짜다가 다른 일반 무기 원단에 대한 오다가 왔을 때 바로 갈아 끼워가지고 이런 부분은 필요할 때는 이거라고 아닐 때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제품도 실적인 건 아닌데 저희들의 의견이 자체가 필요하는 이유로 이게 모르는 걸 마지막에 미국 쪽을 대상으로 가는 속도가 빠른 얘는 지금 58 비용으로 발달한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건치는 내가 160km 이게 이제 건치 분야의 카지나 번역으로 돌아가다가 원심력이 됐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그대로 가져다 프레임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프레임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을 많이 면 먼지가 이게 사이에 크게서 옵션을 받아들여요. 왜냐면은 이게를 정지하면서 새로운 시간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자기가
밥도 볶고 기다는 좀 장관을 박 회장님 지금 아는 상담팀이에요. 대만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편집 기획기업이고 바이로 돼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서 간단하게 이쪽에 있는 기계가 이제 바이롱에서 가장 하이 스피드를 내는 기계고 방금 전에 마이너신 58rpm 정도를 돌렸다면 얘는 지금 이제 100rpm을 돌리는 것 같아요. 어제는 확인을 했습니다. 분당 100회전을 하게 되고 아래쪽에서는 250km를 아마 내는 상황입니다. 1일 생산량으로 치시면은 1200km, 1.2 원단이 그렇게 뽑아져 나오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을 파이롱에서 인수했습니다. 파이롱 뱅가드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얘는 조남미 엘파도나 뭐 과테말라 이쪽으로 해가지고 기본 유튜브 올라가는 기본 볼트 다 이거까지 지난번에는 60RPM인데 이번에 나온 게 100RPM. 어찌됐건 뭐 품질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유튜브 쪽에서는 과도한 RPM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오시면 제가 최근에 환편 쪽에서는 3웨이 자카드라는 기술이 이제 굉장히 양면 3웨이 자카드라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그런 제품이고요. 앞쪽하고 뒤쪽을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새로 나오는데 자카드 힐을 갖고 이렇게 앞뒤로 못찬하게 힐에서 어긋나게 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는 일반 블루레몬하고 같이 협업해서 개발한 거 걔들이 오다를 조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레깅스 그냥 일반 하이긴징 같은데 그게 나이언 같은 걸 붙이니까 자카드로 똑같은 효과를 요번에 여기 처음 나와갖고 요가복이나 레깅스복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굉장히 터치도 이제 기계 쪽으로 보시긴 하셔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스판덱스의 급사구에서 각 급사구마다 스판덱스 이제 피더에서 각 개별 피더에서 모든 급사 장력을 조절을 하면서 굉장히 요철을 부여할 수 있는 터치감을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처음 봤는데 스판덱스 장력을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은 이제 최근에는 없었고 파이롱에서 이제 룰루레몬하고 같이 만들었고 요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상용화가 되면 우리가 저희 연구원에도 가지고 있지만 압박 스타킹 같은 특정 부위만 조금 더 압박을 한다거나 특정 부위는 조금 더 루즈하게 간다거나 이런 형태의 좀 응용도 기술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니트관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정도가 올해 좀 새롭고 아니면 차별성이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저기, 예. 저기 레인세그난 이 자카드 32기 자카드